안녕하세요. 오늘 다뤄볼 주제 바로 레드와이어입니다.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뭔가 대단한 우주 기업 같잖아요. 과연 그럴까요? 지금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레드와이어 하면 보통 뭘 떠올리시나요? 아마 대부분 미래를 개척하는 우주 기업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국방 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부품 공급 업체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. 오늘 저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엄청난 인식과 현실의 갭을 말이죠. 네,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막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혁신 기업이라기보다는요. 국방이나 우주산업 같은 큰 파도에 올라타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. 정부 예산이 늘면 흥하고 줄면 어려워지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? 우주 기업 다시 생각해 보세요. 이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벗겨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레드와이어라는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회사만 뚫어져라 쳐다보면 안 돼요. 숲을 봐야죠.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고 그 바람이 어떻게 이 회사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.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자, 이제 레드와이어의 진짜 돈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. 결론부터 말하면 화려한 우주 탐사 아니고요. 바로 정부의 돈, 특히 국방 예산입니다. 자,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도미노 같은 거예요.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해지죠. 그럼 각국 정부는 불안해서 국방 예산을 팍팍 늘립니다. 그럼 자연스럽게 위성이나 드론 같은 첨단 무기 수요가 폭발하겠죠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레드와이어 같은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. 그중에서도 특히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 완전히 핫합니다. 저궤도 위성, 미사일 막는 시스템, 그리고 사람이 안 타는 무인기. 이 세 곳에 지금 국방 예산이 말 그대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좋아요.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거대한 판에서 레드와이어는 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레드와이어는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.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이나 반도체, 센서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미사일이나 드론 완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들의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기술과 부품을 공급하는 거죠. 딱 그 중간, 허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숫자를 좀 보면서 빠르게 짚어볼게요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무려 56.4%나 늘었습니다. 이건 뭐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죠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앞으로 벌어들일 돈, 그러니까 수주잔고를 보면요. 4억 달러가 넘는 일감이 이미 쌓여 있어요. 이것도 작년보다 거의 40%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.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아직 적자입니다. 순손실이 2억 달러가 넘어요. 아니, 매출은 폭발하는데 왜 돈은 못 벌고 있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이 레드와이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죠. 매출 성장세 좋습니다. 미래일감 빵빵합니다. 2020년 전망도 밝아요. 그런데 딱 하나, 가장 중요한 질문. 그래서 이익은 나고 있는가?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아니오라는 겁니다.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자, 네 번째 이각입니다. 그럼 레드와이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할까요? 적자를 흑자로 바꾸고 이 엄청난 기회를 잡기 위한 그들만의 성장 전략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 회사가 보여준 행보들을 보면 전략이 보입니다. 2025년에는 엣지 오토놈이라는 드론 회사를 하들이면서 아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. 최근에는 여러 자회사 브랜드를 레드와이어 하나로 싹 통합하고 있어요. 여기에 유럽 국방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죠. 특히 아까 말한 그 드론 회사 인수가 아주 똑똑한 한 수였어요. 핵심은 바로 이 기술 재사용이라는 개념입니다. 그냥 드론 사업 하나 추가한 게 아니고요. 자기들이 원래 위성 만들면서 쌓아왔던 아주 정밀한 센서나 항법 기술 있죠? 이걸 그대로 드론에 옮겨 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냥 드론이 아니라 훨씬 비싸고 똑똑한 군용 드론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.
자, 5번째 파트입니다.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많이 얘기했는데 당연히 동전의 뒷면도 있겠죠? 이렇게 화려한 성장 스토리에는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그 레드 플래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꼭 체크해야 할 리스크 딱 5가지입니다. 첫째, 아직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. 둘째, 사업이 정부 계약에 너무 목매고 있다는 점. 정부 예산이 줄면 바로 타격이죠. 셋째, 큰 프로젝트를 따냈을 때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하는 실행 능력의 문제. 넷째, 돈이 더 필요할 때 투자를 받으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.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. 이 말이 지금 시장의 시각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. 시장은 레드와이어의 현재 성적표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앞으로 올지 모르는 거대한 국방 우주 슈퍼사이클에 거는 일종의 복권이나 옵션처로 보고 있다는 거죠. 만약 그 시대가 오면 이 회사가 대박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전부 모아보면 레드와이어에 투자한다는 건 대체 무엇에 돈을 거는 걸까요? 그 궁극적인 베팅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국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현실은 뭐죠? 아직 돈 못 버는 부품 회사입니다. 하지만 기대는 앞으로 닥쳐올 국방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될 거라는 거죠. 이 엄청난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, 바로 여기가 레드와이어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리스크인 셈입니다. 저는 이 문장이 레드와이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해요. 이 회사는 시장을 막 이끌고 만들어가는 회사가 아닙니다.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회사죠. 일종의 풍향계 같은 거예요. 레드와이어 실적을 보면 지금 국방우주 산업에 돈이 이만큼 돌고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과연 지금이 우리가 말하는 그 국방 슈퍼사이클의 진짜 시작점일까요? 레드와이어의 운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레드와이어는 우주라는 아주 멋진 무대 위에서 국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돈을 쫓는 회사입니다. 이 독특한 정체성이 바로 레드와이어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